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거 하기 싫으면은 대한민국을 탈퇴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게 정직한 것입니다. 헌법제 5조는 국군의 임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군은 국토 방위와 국가 안전 보장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우리 국군은 절대로 어떤 정당을 지지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신성한 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우리 국군은 정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국군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정치를 알아야 되고 동시에 국가가 총 붕괴 상태로 가가지고 위기에 들어가서 국가가 무너진다. 적화된다고 했을 때 마지막 국가를 수호할 임무를 국군에 맡깁니다. 그러나 이 헌법 5조가 발동이 되면은 그때는 나라가 망의 시대까지 갔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발동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려면 민간 부분 정치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한국을 건물에 비교하면 3층 구조입니다. 3층 구조. 맨 꼭대기층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로 50대 이상의 기성세대가 그 3층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애국심이 있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인생살이를 공짜로 여기지 않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연간의 고생과 수행에 의해서 애국심은 설명할 필요 없이 몸에 체득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뭐냐?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여기 있어요. 50세 이상 유권자가 얼마나 많냐 하면은 현재 전체 유권자 중에서 한 37%입니다. 2012년에 가면 전체 유권자 중에서 50세 이상이 한 40%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투표에 열심히 참가합니다. 그래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마 투표한 사람 중에서 50세 이상은 약 50% 될 것입니다. 또 이 50세 이상은 그 성향이 한 70% 내지 80%가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표가 한쪽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50세 이상 기성세대는 선거판에 가면 가장 강력한 세대입니다. 선거판에서 유권자로서는 절대적인 표의 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좌파가 재집권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죠. 이건 선거입니다. 선거. 그러나 투표는 뭐 3, 4년만 해도 시간없다. 그 나머지는 뭐가 있나? 나머지는 정치, 행정과 언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면 누가 주력 세력이냐 하면은 2층에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2층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30대, 40대죠. 이 사람들은 흔히 386 세대라고 합니다. 386 세대. 386 세대는 그 말이 만들어졌을 때 30대고 80년대에 대학교를 다녔고 60년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386에서 아니라 486으로 되고 있죠. 40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왕성한 활동기를 맞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한국 사회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법원에도 있고, 검찰에도 있고, 언론에도 있고, 방송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한국 사회의 거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 부분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에서 발신한 주체사상이라든지 좌익균형을 받아들여가지고 문화적으로, 세대적으로, 집단적으로 좌경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이 2층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좌경화시키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실제 재판부를 보면 요새 촛불 난동 시위 등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시위꾼들이 집중적으로 풀려나오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아니라 거의 다 풀려났습니다. 아마 다 풀려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일수록 법원으로부터
아주 우대를 받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찰, 조성민 국가부는 경찰관을 폭행한다는 것은 법을 폭행하는 것이고 국가를 폭행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힘입니다. 따라서 가중처벌을 하죠. 공무집행 방해에다가 여러 가지 제목 붙여가지고 아마 징역 3년 7년 보통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거의 대부분이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구속도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나오느냐? 바로 그 판사들이 386 세대에 속한다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방송을 틀면은 요새 조선일보만 빼고 정말 그런 편이 그렇습니다. 전부 다 북미라고 합니다. 북미, 미국이라고 했죠. 미국이 앞에 나오고 북한은 국가도 아닙니다. 당신이 미국 일국에 해야 되는데 북미라고 하고 북미. 북한 정권을 우리 동맹국보다 더 높이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황을 일왕이라고 부릅니다. 천황 같은 한자문화권에서 천황이라고 하면 뭐 천황이라고 쓰고 일본 중국에서 황제라고 하면 황제라고 쓰고 우리도 고종이 황제 있으니까 한자 명칭 그대로 쓰면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일본인이 기분 나쁘다면 천황을 일왕이라고 하면서 그 똑같은 언론이 김정일 위원장 국방위원장이라고 김정일 위원장 그것도 한 번 쓰면 그 다음에는 김정일 하면 좋을 텐데 김정일 뒤에는 무조건 위원장 계속 붙입니다. 김정일 뒤에 위원장이란 말 붙이지 않으면 겁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왜 당신 김정일이라고 하느냐 왜 위원장이라고 붙이지 않느냐라고 욕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는 뭐가 만들어요? 바로 386세. 그리고 진보라는 말을 마음대로 가져왔습니다. 한총련도 진보, 민노총도 진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민노총 한총련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이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그리고 김정일을 위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까 당연히 수구세력이죠. 수구과동세력이 바로 민노총 정교조 이렇게 따릅니다. 그런데도 진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진보 위원장 해놓고 김대기 비판할 수 있습니까? 진보라고 붙여주면서 한총련 민노총 비판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승만 박정희 독재자라고 용어에서 붙습니다. 요게 2층에 사는 사람들의 행태예요. 일주일을 보상해요. 정교조 세대가 살았습니다. 정교조 세대가 최근에 입교를 했습니다. 정교조 세대. 이 정교조 세대는 또 어떤 세대냐? 386 세대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백치 상태, 백치입니다. 백지가 아니라 백치 상태. 백치 상태. 이건 어떤 점에서는 386 세대보다 더 문제고 386 세대는 현대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런데 주로 거꾸로 알죠. 그런데 정교조 세대는 아예 몰라요. 이거 앞으로 교육하는데 386 세대보다 더 어려워. 386 세대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철이 들고 하면서 기성세대의 노고를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나이가 들면 희망이 있어요. 그러냐 정교조 세대는 모른다 이게 치매들이 됩니다. 기억상실증이 됩니다. 자, 이런 구조하에서 우리 3층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386 세대와 정교조 세대는 어떻게 좀 보도를 할 것이냐, 교육을 할 것이냐. 우리가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할 것이냐. 그런데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뭐 이런 자리도 마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강의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기성세대처럼 이렇게 열심히 애호가고 열심히 고민하고 하는 세대는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세대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디 보면 노년을 가장 보람되게 보내는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